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50살, 제가 24살, 저희 형이 30살 때 저희 형이 밤늦게 퇴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한 방에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맨날 울고불고 저희 형을 찾아서 맨날 이제 막 그 심적인 고통을 받으셨죠.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재성아, 성인용 기저귀 좀 사와라. 아니, 왜요? 그랬더니 허리에 통증이 와가지고 걷지도 앉지도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인용 기저귀로 소변 대변을 보신 거죠. 그만큼 큰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 난 이후로 어머니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한쪽 뇌가 하얗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게 무슨 큰 충격이 온 것 같은데 맞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저희 형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이 뇌에 가장 큰 충격이 왔을 때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뇌가 망가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점점 치매기가 생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머니는 한 10몇 년을 그 자식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버지랑 저랑은 남자다 보니 좀 이렇게 흘러갈수록 좀 잊혀졌는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그게 한으로 맺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저희 어머니만 이렇게 큰 아픔을 당했을까요? 이 무안에서도 이번에 또 배에서도 이태원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고로 인해서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은 가족이 파탄 나기도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유명한 탤런트 자살로 돌아가시니까 동생이 남편이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이제 막 자살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나만 이런 가슴 아픈 경우가 있을까? 배에서 이태원에서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 교통사고로 불구간된 사람, 장마 때 본인 앞에서 물에 쓸려가는 자식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 찜질방에서 불이 나 가족을 잃은 사람 등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슴 아픈 상처 하나쯤은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부처님, 열심히 불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 자식에게 왜 백혈병 암덩어리를 주시는 겁니까? 하며 한탄해 보아도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기는 병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빛이 산하도처를 가리지 않고 비추듯이 꽃이 부잣집, 가난한 집 가리며 피지 않듯이 행복과 고통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클레어먼트 대학원의 삶의 질 연구센터 소장이자 경영학과의 데이비슨 석좌 교수 칙센트 미아이는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를 죽음을 바라보는 통찰에서 찾았습니다. 다시 이 교수는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를 죽음을 바라보는 통찰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천재들은 다가올 죽음을 항상 의식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위기가 사라지면 보통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최선을 다하고 위기가 사라지면 최선을 다하려는 동기도 사라지는 무기력하고 기회주의적 삶을 살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재들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은 올 거야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위기 상황을 닥쳐야지 그때 가서 이걸 어떡하지? 죽음이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몽테뉴는 죽음에 대해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기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기쁨이든 죽음이든 극복하기가 쉬워지지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을 하다 보면 좌절과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질없는 것들을 한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죽음이 빨리 오거나 갑자기 오는 걸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죽음에 대해 종교인들처럼 초월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우리는 결국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죽음, 슬픔, 기쁨 등 감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 공부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뇌로 훈련해야 한다. 그래야 한결 고통이 덜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논문과 책을 집필했던 시간계획과 목표 달성의 달인 류비세프, 러시아 사람입니다. 시간의 달인 류비세프에서 죽음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눈물로 고통을 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은 종교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아무리 슬퍼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 도대체 왜 슬퍼한단 말입니까? 장례식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을 자극하는 추도사는 솔직히 가족들의 슬픔만 더 자아낼 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감정을 자극할 뿐입니다. 현대인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성을 무시하고 감정을 얽매이려고 합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말하는 것 같으나 되게 새겨볼 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어차피 내가 슬퍼하든 기뻐하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류비세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걸로 마음의 위로를 삼고 빨리빨리 자기의 마음, 감정을 컨트롤하라. 이 류비세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 경우를 보더라도 몇 년 동안 죽은 형을 생각하며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시더니 허리도 굽어지셨고요. 손발도 붓고 얼굴도 붓고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다 두통이 심하다고 하셔서 병원에서 머리를 촬영했더니 뇌가 많이 망가졌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국 고통의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사시다가 치매가 오고 말았던 겁니다. 언제든 누구든 살다 보면 충격받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큰 병이 걸리면 누구나 뇌에 심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류비세프의 말을 좀 이렇게 그냥 감정을 탁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될 수 있는 한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은 종교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아무리 슬퍼해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 도대체 왜 슬퍼한다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을 자극하는 추도사는 솔직히 가족들의 슬픔만 더 자아낼 뿐, 감정을 자극할 뿐, 돌아가신 분을 돌아올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조금 냉철한 말이죠. 솔직히 저도 이렇게 안 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돌아가신 형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때 막 눈물이 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더 심했던 거죠. 어머니들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치매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무한 사고나 세월호든 이태원이든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리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어나오지 못할수록 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헤어나오지 못하실 만큼 가슴이 아파요. 저도 형이 교통사고로 한 방에 돌아가셔서 저도 한동안은 몇 년 동안 여기도 걷지도 못할 정도로 여기에 큰 충격이 왔었는데 그런 아픔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되면 내 뇌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도 내가 치매가 걸리고 내 몸이 아프다면 그분한테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명랑하게 살려고 해요. 형, 나 잘 살고 있어. 형, 하늘에 먼저 갔지만 내가 더 재밌게 살을게.
그래서 더 여행도 다니고 더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로 돌아가셨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책을 좀 읽으시면서 이런 고통 속에서 완전히 잊히지 못하겠지만 천천히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말이죠.